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운동 전달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1일 날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있었던 행진 과정에서의 연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희망법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입니다. 당일날 우리 현장에서 잡혀가신 분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울고 계신데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동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잠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후 1시에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전국장애인 노동자 대회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장애인 노동자 대회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기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도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도 해고합니다. 그래서 총 이 400명의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지원인력, 전담 지원인력 총 105명, 그래서 총 505명의 해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오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잘 선전하고, 그리고 함께 연대투쟁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오후 1시에 전국 장애인 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본대회에 함께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 3시 반 정도에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문부터 시작해서 이 서울 고용노동총 방향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서소문 로타리에서 휠체어 탄 대호들이 멈추어서 지나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저희들의 해고 문제를 선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철창을 민주노총 대우, 따라오는 민주노총 대우와 저희 대우를 이렇게 분리하면서 발생된 이런 연행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정동원 동지가 그 현장에 바로 있다가 체포됐는데요. 그때 체포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소문 정도 도착을 해서 한 5시경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뒤에 대우랑 너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우리 선전전 하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같이 가겠다. 여기서 잠시 그들을 기다려서 가겠다라고 경찰분하고 이제 상의하시는 장면을 저는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차였는데 갑자기 민주노총에 계시는 분들을 장애인분들하고 있는 그 사이를 좀 이렇게 간격을 벌리고, 그 다음에 펜스를, 아까 철장이라고 얘기하는 펜스를 저희 주변으로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고립시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저희가 잠깐 모든 상황은 20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둘러서 펜스를 치고, 그러더니, 민주노총 대우와 모든 대우들과 이제 다 떨어뜨려 놓고 저희만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좀 사진을 찍고,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끌어내! 이러면서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갑자기 경찰들이 4-5명이 달라붙어서 맨 왼쪽에 계신 남자분부터 이제 들어서 올려서 이제 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동 휠체어가 팔걸이가 탈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 이제 발판이 탈부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발판을 잡거나 팔걸이 쪽을 들었을 때는 이게 탈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떨어지거나.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던 분이 중심을 잡기 어려운 근육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경찰한테 가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저를 계속 밀쳐내고 뭐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를 계속 들어서 나르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두 번째 분도 그랬고, 세 번째 분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그 뼈가 약하신 장애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분은 뼈가 약하니 방패로 해도 안 되고, 사람을 들어서도 안 되고, 팔을 잡아서도 안 되고, 막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런 설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할 때마다 저를 계속 밀어내고 이러고 저는 옆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거기 계셨던 장애인분들이 한 20명, 15명, 20명 정도 됐을까?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모든 그 경찰들이 다 달라붙어서 한 분씩을 다 폭력적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하면 폭력이 된다. 장애인들에게는 인권 침해고 그리고 폭력이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공무집행이 아니라 이거는 폭력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뭐 전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성 장애인분이 휠체어에서 그런 좀 우려가 있었던 그 팔걸이를 잡더니 이제 팔걸이가 망가지면서 떨어졌고 그러면서 휘청거리면서 장애 여성분이 이제 떨어져서 바닥에 이제 눕게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떨어지셨죠. 그리고 컨트롤이 망가져서 이제 컨트롤러가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만져주시고 계셨고 그래서 그 누워있는 여성분을 제가 지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는데 저를 계속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맨 처음에 남자 경찰들이 계속 밀어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오셔서 여자 경찰들이 또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리쳤어요. 제가 이분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디스크로 인해서 한 달간 요양을 하고 막 이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다가가서 제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경찰이 저를 잡아서 그다음에 막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데려갈 이유가 없는데 데려가서 제가 연예계 이러면서 데려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활동지원사다. 나를 데려가면 안 된다. 장애인하고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저 여성분을 그런 팔을 잡고 이렇게 들어서도 안 되고 위험하다. 제가 할 수 있다. 제가 하겠다. 제가 알고 있다. 막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남자 경찰이 계속 끌고 갔고요. 여경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지만 남자 경찰들이 끌고 갔고 그다음에 잠시 저를 이제 억압하고 있다가 까만 봉고차가 오니까 남자 경찰이 제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넣으려고 차에다 넣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여경이 또 넣으려고 했고 제가 이제 모자가 막 벗겨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 막 머리를 다시 잡고 이제 추스리고 그러고 있는 차에 저를 이렇게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남자 경찰이 뒤에서 이제 밀었는데 이제 가운데 여경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사이로 저를 밀어서 넣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앞으로 넘어지니까 바닥에 이제 꼬꾸라졌고 이제 다리가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남자 경찰이 제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는 장면도 저희 라이브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타면서도 이제 영상은 계속 찍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떨어지신 장애인 당사자를 휠체어에 앉혀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연행한 것은 문제입니다. 폭력입니다. 휠체어 당사자를 몸이 있는 그대로 휠체어체에 들어서 인도로 빼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 뼈가 약하니 조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휠체어에 떨어진 사람을 휠체어에 앉히겠다고 제가 앉히겠다고 얘기했는데 119 좀 불러줘 119.
그 공무집행방해에다가 폭력에 때문에 이제 이 현장에서 연행됐는데 그 연행 장소는 이 민주노총이 행진신고를 낸 합법적인 장소예요. 합법적으로 행진신고 낸 공간에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아까 철창, 아까 뭐 무슨 용어를 썼죠? 철창. 펜스. 아, 영어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튼 철창, 펜스. 하여튼 이거를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들었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이 남대문 경찰서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공무집행방해는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폭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제지하는 거 정도를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할 건 범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범인처럼 이렇게 생긴 건가? 어떤 게 범인처럼 생기는 거죠?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관상법으로 관상. 요즘.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그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법원이 판단한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체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막 증거 없애고 다닐 것 같아.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인이어야 되고 이제 그 범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만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위법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정동원 활동가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체증을 하고 있고 사실 전장현에서도 유튜브로 계속 찍고 있고 심지어 그거 올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직업이 활동가이시고 도망칠 우려도 없는 거죠. 지금 업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데 체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였다고 보입니다. 행진신고 낸 장소에서 선전전도 못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했을까라는 게 저는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참 많은 의심이 들어요. 네. 전장현 대우가 딱 있자마자 바로 끊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없었으면 끊었을까? 라는 것도 참 이 남대문 경찰서들이 서서문 로타리에서 저희가 행진하면서 이 서서 선전전을 시작하니까 자의적으로 끊었다. 이 또한 이 아까 있는 체포 요건을 만들기 위한 남대문 경찰서의 수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체포 요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경찰이 사실 그런 식의 집회방해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예전부터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쨌든 경찰이 계속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포대가 가셨어요. 네. 남대문 경찰서 체포된 거는 처음이죠. 네, 처음. 혹시 하룻밤 주무신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가자마자 그냥 근데 너무 황당하게 왔으니까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잘못 데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빨리 하고 이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잡혀갈 때 야 인적 사항만 하고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그 현장에서 우리 못 가게 자꾸 하니까 이 마찰을 피하려고 그러면 인적 사항만 해서 보내주겠다. 특히 이제 또 우리 같이 잡혀간 이창준 동지, 네. 전남 목포에서 가야 가야 되기 되거든요. 때문에.
그런 사정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단은 빨리 이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본 조사만 마치고 보내준다라고 이렇게까지 약속까지 현장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남대문 경찰서 가고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다 협의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좀 조사 마치고 이후 다시 출두해서라도 하자. 그런데 이제 끌기 시작하더니만 24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장난질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 들어갔는데 어떤 안에서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나요? 부당하고 부당하다. 굉장히 인권 침해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우선은 그 창준님이 네네. 이제 오셨어요. 병원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창준님하고 저는 그 전에 그 기다리면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창준에게 식사를 드릴 때 창준에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말이어서 메뉴가 많지 않으니 이제 어떤 걸 드시겠냐 이렇게 양해는 구하시긴 했거든요. 창준님에게는. 근데 본인의 장애 특성상 이제 김밥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이제 김밥을 사오겠다라고 했는데 김밥을 사오지 않고 칼국수를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성마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뜨거운 국물이 있는 그것도 면발을 막 이렇게 후루룩 먹어야 되는 거는 정말 이건 장애 특성을 모르고 그 사오신 메뉴거든요. 김밥 요건데 칼국수 네, 그래서 뜨거운 이제 그럼 왜 물어봤어? 씨. 네, 그러니까요. 활동제한서가 없으니까 나는 혼자 못 먹는다. 또 혼자 못 먹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경찰관들이. 혼자 못 먹냐 그러면서 그래도 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창준님이 얘기를 하니까 환장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들이 네네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도 환장하겠네. 사람 앞에 대고 환장하겠네라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활동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드리는데 젓가락으로 이 뜨거운 거를 들어서 입에다 드리는데 막 데이신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주현님이 뜨겁다 그러면서 아예 못 드시고 그랬더니 그러면 시켜서 드셔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제 멈췄어요. 그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못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주님이 유치장을 들어갔을 때도 유치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제 장애인분들이 오면 장애인들이 오면 되게 힘들다. 귀찮아진다, 번잡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잡아오는 사람들은 모를 거다. 잡아오고 그다음에 여기 유치장에서 또 지원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경찰들이니 수사과가 다르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장애인들이 오면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귀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난색을 표하는 것을 너무 서슴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이다. 네, 들어가기 싫은데 그러게요. 귀찮아하면 빨리 내주면 되지. 맞아요. 기본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호통치고, 그다음에 강압적이고, 그다음에 막 소리 지르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몸이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사실 그 연행되는 상황에서 저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팔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옆구리도 갈비뼈 있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난치지 말라고 여기 떼쓰러 갔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아프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보내주지 않으니까 너무 아파서 화장실이라도 가서 제 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이제 여경을 불러야 되니까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5분 이상의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또 화장실도 급하다라고 했을 때도 5분 이상 기다려서 화장실을 가고 이제 온몸을 살펴봤는데 이제 타박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반말하면서 저한테 호통치고 장난하는 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반말하시지 마시라고 했더니 반말한다 왜? 막 이러면서 반말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소리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건의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 상황들이 너무 위협이 돼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촬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한 남자 경찰 또 간부 되시는 분이 의자를 이제 바퀴 달린 의자를 갖고 저한테 정말 너무 가깝게 정말 이 정도로 가깝게 얼굴을 이렇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영상 봤어. 제가 너무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왜 가까이 대시냐 불쾌하다 떼어달라라고 하는데 계속 떼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입김이 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롱적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불쾌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떼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 정도는 저한테 계속 그렇게 가까이 얼굴을 댔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뭔가 뭐 식사나 어떤 화장실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희롱적인 거 반말하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인권 조사관에게 이제 신고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왜 꾀병이냐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려고 하니 너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경찰서를 벗어나려면 포승줄로 온몸을 묶고 그다음에 수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중범죄자도 아니고 중범죄인 것이 뭔가 밝혀지지도 않은 억울한 상황에서 그런 포승줄과 수갑을 차는 것이 굉장히 저는 부당해서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조사를 빨리 끝내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2가지 요구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승줄하고 수갑을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저 앞에서 너무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면 묶어 뭐 병원에 가게 해주겠다 막 묶어버려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면 하겠다 막 이런 협박도 저한테 하시고 병원에 가려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왜 경찰이 환장하는지는 내가 진짜 모르겠지만은 이런 조사 과정, 구금 과정을 듣고 변호사님 이거 일단은 저는 이 체포 과정이 불법 체포다라는 것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하지 않은데 폭행했다라는 건 무고죄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법적인 질서는 잘 몰라서 이게 남대문 경찰서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저도 사실 이제 자세한 얘기 그 후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제가 동석을 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일단은 들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뭐 반말하고 뭐 그런 식의 태도는 사실은 인권 규칙이 있어요. 인권 보호 규칙이 있어서 사실 경찰도 인권은 보장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문제고, 그러니까 아까 그 뭐 환장하겠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애 혐오적인 발언들 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런 태도들 굉장히 불쾌한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인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문제고. 경찰 장구라는 것도 뭐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써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 경찰 장구도 사용하려면 그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라는 게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오버해서 지금 계속 그런 액션들을 취한 거여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들었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지금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사 후에 즉시 석방하지 않는 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경찰이 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점에는 항상 나오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잡아 가두고 조사 끝나고도 즉시 석방하지 않은 채로 한동안 잡아두고
거의 이제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이제 석방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반복이 되어 왔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거면 조사 마치고 그냥 석방을 해야 돼요. 아,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아, 예, 예. 적혀 있고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거는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이제 구속영장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경찰이 아, 우리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하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구속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속 사유가 아까 체포의 필요성이랑 두 가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그리고 구속 사유는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그 피의자의 주거가 불명한 경우, 부정확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거처가 없어서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신병 확보가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여서 근데 사실 지금 정동원 활동가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창준 활동가님도 본인이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다 밝혔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구속 사유에도 다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조사 끝났으면 그냥 바로 석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지금 다 안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잡아둔 거잖아요. 다음 날 저녁 거의 총 24시간을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고 위법한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서의 문제하고 이제 조사 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두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그 의도적인 괴롭힘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습니다. 예, 특히 전장현에 대한 특히 남대문 경찰서하고 이 전장현하고는 조금 악연이 많아요. 예. 그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다른 서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남대문 경찰서로 다 보내거든요. 예. 남대문 경찰서가 특히 저희들에 대해서 아주 과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경찰서에서 비하면. 특히 시청역에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선전하면 그냥 딱 보자마자 협박입니다. 보자마자 뭐 사정없이 협박하고 경비과장은 뭐 바로 체포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아냥대고 매우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전장현을 이 불법 이런 단체로 몰기 위한 하나의 이들의 이 태도, 전략 뭐 이 정도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변화에 따라서 5년 주기로 경찰이 집회에 대응하는 게 바뀐다라고 분석을 한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뭐 제가 체감하기에도 뭐 제가 활동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시작을 해서 이제 문재인을 지나고 지금 윤석열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면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런 과잉 대응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도 되게 많아지고 그 중에 일부는 요건이 안 되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말씀 나온 것처럼 잡아두고 오랫동안 붙잡아두고 있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석방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 박경호 대표님도 버스 태워달라고 한 2분 2분 만에 영유하는 것도 아마 단시간 내에 올림픽 신기록 경찰 신기록을 가질 수도 그러니까 2분도 채 안 되고 그중에 1분은 사실 그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서 어차피 버스가 멈춰 있어야 됐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하겠다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은 사실 이미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간 게 있어요. 예. 그 국가배상 청구 할 때 이제 그 박경석 대표님하고 박명훈 활동지원사님을 원고로 한 국가배상 청구가 3천만 100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3천만 원이 넘어야 판결문의 이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의 이유를 네네. 쓰기 위해서 네네, 그렇죠. 3천만 원을 그런- 100원을 딱 넘겼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확인을 받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3천만 100원으로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 이번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진정을 제기를 해서 인권 침해를 좀 확인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랑 뭐 무관하게 이제 어쨌든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 특히 전장현에 대한 대응 매우 과잉됐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죠. 이제 버스 타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저도 2분 만에 최고 기록을 네, 하면서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장현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단위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에서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시민들 가방을 강제로 검사한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문화를 아주 강제로 해산한다거나 자꾸 이제 후퇴되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 변호사님 말대로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 규탄의 발언으로 이 규탄의 발언으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규탄이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동훈 활동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는 특히 이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헌법이 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는 취지는 그런 어떤 관용이나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는 그런 다원적인 열린 사회를 위한 헌법적인 결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고 싸울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시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끝까지 싸울 거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멈추는 게 좋을 거다. 희망법은 끝까지 싸울 거니까 말할 때 들어라. 이런 거죠, 그죠? 예, 말로 할 때 들어라. 뭐 이런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매우 위축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억울하게 너무 그 곳에 갔다 와서 또 감당해야 되는 어떤 몫이었는데, 동지들이 또 같이 밖에서 그 추운 주말에 또 쉬어야 되는 주말 내내 다 같이 좀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석방을 외쳐 주셔서 뭐 24시간 꽉 채우긴 했지만 제가 그 힘으로 또 거기 안에서 촬영도 하고 막 버티고 막 나름의 이제 그 대응을 하면서 또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힘으로 또 잘 나와서 건강을 또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동지들 앞으로도 우리 같이 이런 부당함에 맞서서 같이 열심히 또 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네. 아, 쫄지 않았죠. 네, 쫄지 않았습니다. 동지들한테만 이야기하면 구독자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저들은 더 즐길 것 같아요. 우리를. 예,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이 법을 법 집행을 아주 야만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더 위축되지 않고 같이 투쟁하는 걸로 네, 오늘 좋습니다. 그런 투쟁한다는 의미에서 전장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죄송해요.